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사업 분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희선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곳 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는 주제의 1세션,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이라는 주제의 2세션, 그리고 그린 에너지를 주제로 한 3세션과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4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세션별로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주시면 주제와 연관된 질문 위주로 선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세션이 끝나면 5분 정도 자리 정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하신 기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태보건협회, 한국성장금융,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인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사업 소개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그린 뉴딜 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판 뉴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 이후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투자를 통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린 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은 3대 분야,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둘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셋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 건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학교에 대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스마트 교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별 기후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내 녹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과 도시 훼손지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갯벌 생태계 복원과 해양 폐기물 저감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복원 및 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AI 홍수 예보 시스템 및 ICT 기반 도시 침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후위기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역 단위 수질 개선 체계 마련, 댐에 대한 실시간 감시망 구축, 생태 수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이익 공영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산단, 농촌 등에 대한 에너지 설비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 축소 위기 지역에 대해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 지역 발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AMI 보급, 건축물 에너지 진단 DB 구축 등을 통해 수요 관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인허가권 지하체 이항 검토 등 에너지 분권화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의 성능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 수소차 충전소의 대폭 확대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및 공정 친환경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생태 공장을 확대하고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통해 탄소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 팩토리 구축 및 미세먼지 첨단 감시시설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오염물 배출도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녹색 기업, 녹색 산업 육성 및 녹색 금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용 기술 개발과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환경, 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5대 선도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 기업 지원 펀드 조성, 녹색 금융 분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 금융 인프라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그린 뉴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66만여 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1230만 톤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뉴딜 계획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설명회가 그린 뉴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기 위한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님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오늘 이 자리는요, 그린 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에서 담당 사업 소개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금년 그린 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 그린 리모델링 센터 우수진 과장님이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소개를 맡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 센터의 우수진 과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그린 리모델링의 추진 배경과 그린 리모델링 정의를 소개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개요와 사업 추진 현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향후 확대 방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의 탄소 중립 비전 확정과 더불어 감축 로드맵을 절대량 방식으로 수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7년 대비 24.4%로 수정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건물 분야 감축 로드맵을 17년 대비 14.4%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부분에서도 이제 신축과 기축 설비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고요.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90만 톤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성능 향상과 더불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단열 성능 강화 등의 패시브 요소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액티브 요소를 결합해서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에 가장 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기 성능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의 경우 실내 공기오염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사용하는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성능 개선이 시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준공후 10년 이상 공공건축물 중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살펴보자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은 지자체 및 중앙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국비 2,276억 원과 지방비를 매칭해서 총 3,400억 원의 이제 연간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그리고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의 50%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좀 살펴보면 사전조사 국토부와 LH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비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이제 설계와 시공까지 사업 수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 및 에너지 성능 평가를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사전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전조사 단계는 공모 시작 전에 이제 시행한 사전 기획 업무 단계인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 컨설팅과 건축 설계 전문기관을 통해서 최적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기관의 신속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의 노후도를 이제 평가하고요. 그리고 구조 안전도 검토하고
각 건축물에 적합한 에너지 컨설팅과 개선 방안을 구상해서 사업비 산출과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도출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제 기술 지원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요. 패시브적 요소가 많이 이제 적용된 필수 공사와 그리고 선택 공사, 추가 지원 가능 공사로 사업비를 구분하고 있고요. 고성능 창호와 단열, 환기 장치, 조명 등의 필수 공사는 모든 건축물 모든 항목에 이제 한 가지 이상씩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선택 공사와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철거와 그리고 구조 안전, 성면 등의 철거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사업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0년과 21년에 약간의 사업 내용의 변동이 좀 있었고요. 2020년에는 사업 대상을 준공후 15년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로 대상을 하였고요. 추경 사업의 신속 수행을 위해서 사전 조사와 설계 지원 등을 이제 국토부와 LH 위주의 중앙주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 대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준공 후 10년 이상의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로 범위를 조금 더 넓혔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 설계와 공사 발주를 지역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1년에는 지난주에 이제 사업이 선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총 841건을 선정하였고 수도권과 경상, 전라권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요소별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창호와 단열, 환기장치, 냉난방 등 필수 공사가 고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건축물 지원 말고도 이제 이자 지원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R&D 등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은 현재는 이제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시설 등 용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민간 이자 지원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5만 건 이상을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민간 시장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탄소 적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온 오프라인 종합 홍보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더욱더 폭넓게 하여 그린 리모델링 인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수행으로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생태보건협회 기획홍보분과 홍진표 이사님이 도시 생태축 보건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한국생태보건협회 기획홍보이사 홍진표입니다. 도시생태축 보건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 사업 소개, 추진 방향,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류는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 100세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도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인구의 55% 이상이 도시 지역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성장에 반대급부로 해서 도시의 자연환경은 굉장히 피폐해져서 생물은 사라지고 고유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 같은 경우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고 그 사용한 물질과 에너지의 폐기물을 또 외부로 방출시키는 그런 기생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도시 생태계의 구조는 굉장히 변형되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화석 연료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현재 굉장히 가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상 이변이나 도시의 재해들이 굉장히 발생 빈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계의 자연을 회복하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생태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의 생태적 중요 지역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물리적인 체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도시 생태축은 도시의 생물 서식지를 보존한다거나 그리고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양, 여가 공간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도시 형태를 유도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 생태축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 변화와 도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 적합한 그런 계획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대상과 목표는 먼저 대상은 도시 내에서 단절되고 손상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연결하고 생태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거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즉 도시의 생태계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향상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의 사업 추진 근거는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생태 복원 사업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이번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돼서 녹색 복원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생태 복원 사업은 국토 생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기간은 2년, 사업 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60억 내외 국고 보조의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의 기본적인 복원의 방향은 도시 생태계가 안고 있는 물리적 장벽, 생태학적 장벽, 기능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특히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미세먼지, 도시 멸종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생태복원의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시 내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용 중심의 공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사업은 복원 중심의 생물 다양성을, 생물의 서식처를 생물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차원에서 국가환경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환경 계획 그리고 도시환경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생태축이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서 도시 문제, 복합적인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생태 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재난 수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 예시로 인공적인 요소와 도시 자연 환경이 훼손된 곳을 자연 환경을 확충 연결해서 생물 다양성 증진하고 생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현재 20년에 2개소, 21년에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효과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수요자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것이 구체화되면 지자체에 배포를 해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이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연구센터 이병호 센터장님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병호 센터장입니다. 우선 그 탄소 중립 기반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개요, 추진, 내용과 그린 학교 조성 방향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앞으로 5년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중에서 2,835동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으로는 정부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 사업이 전체의 75%, 나머지 25%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며 총 18.5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약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700만 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 중심의 공간 혁신과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와 학교 복합화를 핵심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학교에 부합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혁신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미래형 교육을 담을 수 있고 학교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특색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 중에서 그린 학교 구현 분야입니다. 미래 학교에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원격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생태 환경을 구현해서 학생들이 환경 생태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교실 구현 분야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와 구축된 초연결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원격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병행이 가능한 블렌디드 수업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 학습, 가상 물리 시스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간 혁신 분야로서는 미래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법이 구현이 가능한 유연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는 소통과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중학교는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 선택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 복합화로는 학교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육, 체육, 문화, 공원 등 편익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중심의 복합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린 학교의 생태 환경 조성 방향으로는 나무, 숲과 정원이 있는 자연성이 풍부한 다양한 생태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생태 환경의 재생 거점과 생태 환경과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 환경 등을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분야로서는 휴식이 있고 건강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과 건물 녹화, 자연 채광과 환기, 친환경 건설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과 미세먼지 시스템, 효율이 높은 조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미래학교의 모습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연환경을 받아들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을 조성해 학교에서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지원실 남수환 실장님이 생활권 도시숲 정원 조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지원실 실장 남서원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정원 조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목적 및 내용, 21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의 가장 큰 사회와 환경의 문제는 코로나19 그리고 미세먼지였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후 완화와 소음 감소, 국민 휴식과 정서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숲은 이러한 기능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숲과 더불어 생활권 내 다양한 실내의 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는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도시숲의 기능과 더불어 스트레스 저감, 면역력 증진, 신체와 뇌의 건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숲과 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내용입니다. 도시숲은 생활권 주변의 숲을 조성으로 미세먼지를 흡착 및 흡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숲을 조성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19년 90헥타르 조성을 시작으로 21년 현재 150헥타르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장 및 도시재생 사업지와 도로 및 철로변 유유지 등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은 21년부터 매년 50개소가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도심 내 초등학교 3,600개소 중 1,230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 정원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원입니다. 먼저 실내 정원은 19년 2개소를 시작으로 21년 20개소가 조성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내 정원은 20년 7개소를 시작으로 21년 14개소가 조성되고 있으며 병원, 도서관, 역사, 공항 등의 시설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기초지자체의 후보 대상지 선정 후 광역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제출되며 대상지에 대한 적격 여부 및 효과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다음에 사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의 총 추진 사업은 도시숲 조성 사업의 총 예산은 3,506억 원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636헥타르, 자녀 안심 그린숲이 370여 개소의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의 25년까지 총 예산은 1,760억 원으로 실내 정원 100개소, 실내 정원 126개소, 총 226개소의 정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 사회에서는 도시숲과 정원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도시숲과 정원이 국민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생중계 중으로 계속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의 경우는 지원기술 요소에 따라서 필수 공사와 선택 공사 아이템에 대한 공사비와 추가 지원 가능 항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물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평당 300만 원의 총 사업비 한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 달라지고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한국생태보건협회 홍진표 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어떤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이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축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산림이라든지 습지, 하천, 초지 등 그러니까 다양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사업 대상지로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이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 대상의 요건이나 내용은 거기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우리 생활권 도시숲 정원 조성에 대해서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남수환 실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 방법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청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지로 선정한 후 광역지자체에 종합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상지에 대한 평가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실외의 경우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실내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은 대상지에 대한 면적, 이용자,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입지 여건 및 활용성에 대한 적격 여부와 사업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세션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질의는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션을 준비하고 5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분야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첫 번째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팀 박민구 과장님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 설명을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 박민구 과장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 사업 개요와 추진 절차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 사업 개요입니다. 정부는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과 함께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올해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먼저 공공 부분의 경우 신규 차량 구매 시 구매 차량의 8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 구매 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앞으로는 모두 친환경차를 구매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 사업은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구매 또는 임차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적을 매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매 목표의 경우 연도별 국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 그리고 업체별 구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 업종의 경우 다수의 차량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법인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자, 대규모 기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지 대상 차량은 승용차, 버스, 1톤 화물차 등 친환경차로 출시된 차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러한 친환경차 구매 실적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등 충전기 인프라 구축 실적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매 실적 산출은 이행년도에 구매 또는 임차한 자동차 대수 분의 이행년도에 구매 또는 임차한 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설치의 수량 비율로 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의 사업 총괄을 맡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구매 목표 제도의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상 기업의 경우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추진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기업의 구매 목표를 부여합니다. 구매 목표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를 추진한 후에 구매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구매 목표 대비 구매 실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매 목표 실적 확인을 이후 구매 목표 실적 달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전기차 충전기 등 우수기업 포산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친환경차 구매 또는 인프라 구축 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1년과 22년은 시범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고, 23년부터 본 사업을 도입하여 대상 기업과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정부의 친환경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 비율을 점차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력산업 MD그룹 이백행 PD님이 전기차 R&D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전기 수소자동차 R&D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이백행입니다. 전기자동차 R&D 지원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일 거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화석연료 소비 증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환경 오염 심화로 이어져서 환경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몸에 유해한 배출가스들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에 대한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의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를 도입한다든지, 전국적으로는 이제 전기 동력화로 이행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 자동차의 주요 연구 개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대중화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대중화의 저해 요소로 얘기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충전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초기 차량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의 저해 요인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충전 주행거리 단축을 위해서는 차량에 탑재되는 에너지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 증대와 더불어서 이걸 차에 장착하기 위한 팩이나 시스템으로 갈 때 에너지 밀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충전 편의성 개선 관련돼서는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충전 출력을 기존의 100kW급에서 400kW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는 파크 앤 차지라고 하는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한 자동 충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래차 발전 전략으로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해서 미래차 국가 비전을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올 초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22년을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2025년부터 친환경차 중심 사회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장 자립형 3세대 XEV 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기획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2,740억의 정부 지원금과 민간을 포함해서 3,856억을 지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 경쟁력을 갖는 전기자동차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크게 분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 주행거리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전 시스템 분야, 사용자 수용성 제고 관련된 부분,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구동 및 공조 시스템까지의 과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분야로 47개의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R&D 지원 공고가 올해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부터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성장금융 신사업팀 김봉섭 팀장님이 그린 뉴딜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장금융의 미래차 그린 뉴딜 펀드 운영 방안 발표를 맡게 된 신사업팀장 김봉섭입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오브 펀즈를 운용하는 회사로서 펀드 오브 펀즈 전략 자산 배분과 효율적 출자 사후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본 미래차 펀드 그린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서 2021년 2월 4일에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각종 기관들이 모이셔서 총 2천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디지털 투자 펀드 조성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장 등에서 금융계 인사들도 같이 모이셔서 미래차 분야 그린 뉴딜 펀드의 조성을 협약하였습니다. 미래차 그린 뉴딜 펀드의 구조입니다. 미래차 그린 뉴딜 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펀드 오브 펀즈로서 출자자는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 계시고 현대차가 150억 원, 기아차가 95억 원, 현대모비스가 55억 원을 출자해서 총 300억 원의 펀드 오브 펀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 오브 펀즈는 다른 정책형 뉴딜 펀드, 기술혁신 전문 펀드, 기프트 펀드, IBK 뉴딜 펀드 같은 다른 펀드와 연합해서 미래차 그린 뉴딜 펀드를 총 3가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펀드 오브 펀즈의 자금 흐름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출자 자금을 한국성장금융이 집합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고 그 운용하는 펀드 이름이 미래차 그린 뉴딜 모펀드입니다. 이 미래차 그린 뉴딜 모펀드에서는 블라인드 펀드 2개, 프로젝트 펀드 1개를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이 자금은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에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점 투자 분야는 미래차 기업, 그리고 미래차로 전환하려는 기업, 그리고 수소 전기 충전소, 인프라 기업에 중점 투자가 예정돼 있고, 블라인드 펀드 2개는 총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리고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인프라 투자 펀드는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투자 분야는 산업 디지털 혁신, 그리고 특히 미래차, 그리고 DNA 자율주행, 그리고 뉴딜 인프라 쪽은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성장 사업실 임태균 과장님이 친환경 선박 인증 및 보급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태균 과장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조금이 2013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 선박에서는 공공 선박은 이미 친환경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민간 보급 지원은 올해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선박법 제정을 통해 선박 건조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 선박 인증 규칙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친환경 선박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친환경 선박 인증과 금융 지원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실시되는데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한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친환경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친환경 인증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자동차에 비해 건조 비용이 막대하므로 본 인증에 준하는 예비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선박을 건조 중에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선박의 건조 가격을 기준으로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에 따라 그 보조율을 달리하는데요. 이를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 이하의 선박을 친환경 1등급으로 건조할 경우 최대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항을 운행하는 민간 사업자로서 여객선, 화물선, 유선 및 도선 등의 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건조 작업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사업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 신청자 중 정부의 지원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과 기업 신용도 평가, 그리고 선박 건조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 점수는 상태 평가로서 후보자 선정 순위를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인증 심사 절차에 따라 친환경 선박 예비 인증서를 발급받고 건조 계획서 등 사업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지급 시기인데요. 올해 처음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조 계약 및 신조 착수 시점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이미 건조가 시작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선박 건조 완료 후 선박 인도 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이상으로 친환경 선박 인증 및 보급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그린카 사업국 그린카 1팀 오민석 팀장님이 2030 무공해차 전환 100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그린카 사업국 오민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앞서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분은 온실가스의 13.5%,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 무공해차 판매량이
지난 4년간 3배 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핵심 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 뉴딜 대표 과제로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선정하고 10월에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여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2030년까지 100% 전환을 선언하는 한편 CUO 차량 우선 전환, 사업장 내 충전 인프라 설치, 그리고 서비스 계약 시 무공해차 요구 등을 선택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도 참여 기업에게 전기수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업종의 111개 기업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가입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약 97만 대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무공해차는 현재 약 15,000대로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서 2030년까지 129만 대 이상을 100% 무공해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보급 목표의 약 33.5%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이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추진 동력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참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렌트리스 23개, 금융 5개, 제조 22개, 물류유통 4개, 운수 55개사 등 총 111개 기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별 업종별 참여 세부 참여 기업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전환 계획입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에 가입한 111개사는 올해 신규 차량의 62%인 15,000대를 무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할 예정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약 2만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공해차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5년에는 34%, 28년에는 88%, 30년까지 100%로 총 129만 대의 무공해차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전기수소차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와 우리 협회는 캠페인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의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박종현 과장님이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박종현 과장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완속 충전 인프라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는 주요 이동 거점이나 긴급한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축하는 충전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서울 약 800여 개, 경기 약 1,500여 개 등 해서 전국적으로 총 9,000여 개의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공공급속 충전기의 구축 현황도 보실 수 있는데요. 2016년까지 약 881개의 공공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었고 2017년, 18년 해서 연도별로 1,000기 이상의 공공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와서는 더 늘어나서 연도별로 2,000여 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환경부 영무 대행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 환경부의 충전기는 약 4,300여 기로 국내 공공급속 충전 인프라에서 최대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그린 뉴딜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확대 정책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급속 충전 인프라를 15,000기 이상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공단에서는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은 총 647억으로 이 중에 저희 공단에서 직접 구축하는 예산이 587억, 그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금액이 60억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직접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본국 급속 충전기에 대한 이제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kW급에 대해서 600여 기, 그다음에 200kW급에서 300여 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 향후 전기 자동차의 성능 향상, 그리고 배터리 용량 증가 등에 대응해서 350kW급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3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보조 사업도 같이 진행 예정인데요. 민간 시장 조성과 충전 사업자의 육성을 위해서 총 300기 60억 원의 규모로 민간 보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2020년에 공단에서 구축을 완료한 최적 입지 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공 급속 충전기에 보다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 구축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는 지역별로 맞춤형 전기차의 보급 현황이나 교통량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속 충전 인프라의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완속 충전 인프라 보조 사업은 급속 충전과는 조금 다르게 주거나 직장 등에서 상시적으로 생활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완속 충전기에 대한 설치 자금을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 운영 주체 중에서 설치를 희망하시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 총 예산 금액은 240억 원으로 이미 상반기 중에 50%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지원 시설은 완속 충전기의 경우 7kW급 이상,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에는 3kW급 이상의 최대 출력을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공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충전 케이블이 달려있는 C타입의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150에서 200만 원,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에는 한 기당 50만 원, 그 다음에 키오스크형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 2기부터 해서 한 기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속 충전 인프라 보조 사업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이제 신청 등록과 제품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지난 3월경 이미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22개의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총 24개의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에 대해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사업의 시작인 7월 1일부터 설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시고 저희 공단의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가 접수 확인이 되면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고요. 충전기가 설치됨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신청 서류를 다시 공단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 완료가 확인이 되면은 준공 서류를 같이 검토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지급, 정산되는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 모두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션 2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들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한국에너지공단의 박민구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사업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21년과 22년은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 때 제시할 구매 비율은 연도별 친환경차 국가 보급 목표, 그리고 업체별 구매 계획, 그다음에 신차 판매 대비 친환경차 비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린 뉴딜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국성장금융 김봉석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언제부터 투자가 시작되나요? 네, 펀드는 위탁 운용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운용사 선정이 6월, 7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탁 운용사 선정이 되고 나면 또 펀드라는 것이 다른 자금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금을 매칭하는 기간을 조금 더 가지고 이 펀드가 결성되는 시점을 금년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은 근본에 선정하는 민간 위탁운용사들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에 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오민석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KEV100 참여 시에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네, KEV100 참여 시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서 승용 물량의 40%를 법인 또는 기관용으로 별도 배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에 참여하신 기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관한 발표를 해주신 한국환경공단 박종영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 충전기 보조금 사업의 규모와 그리고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조금의 총 지원 규모는 총 300기에 60억 원의 규모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저희 공단에서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이제 지침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 보조 사업 지침이 수립이 되는 대로 예상컨대 하반기 정도에 바로 보조 사업 그 공고가 나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세션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린 에너지 분야의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 금융지원팀 김지영 과장님이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 및 주민 참여 자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의 김지영 과장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과 주민 참여 자금에 대한 얘기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진행되고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에 맞추어서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지금 작년부터는 거의 5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시설에 장기 저리의 사업비 융자 지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금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설 자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자금인데요. 생산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전용 제품의 생산 설비 자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품의 제조 설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전 자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전용 제품의 생산 기업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지원 대상 설비입니다. 저희 그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법에 규정된 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열 설비부터 수열 에너지 설비까지 12가지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자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시설 자금과 생산 자금, 운전 자금은 각각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금의 용도 중에 시설 자금은 에너지 원별로 많이 지원 한도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분야는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100억 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일반적이고요.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시중 금리보다는 한 2, 3% 정도 낮은 금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좀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되고요. 중견기업은 70% 이내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체계에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자금 신청자, 그리고 KA 신재생에너지 센터, 그리고 금융기관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금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자금 추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추천 심사를 거쳐서 자금 추천이 완료가 되면 통보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자금 신청자는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이제 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서 대출 승인이 가능한 사업자다라고 하시면 저희 센터에 자금 대여를 신청하게 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자금을 은행에 대여해드리고, 또 은행은 이 대여된 자금으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는 좀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정책 사업에 한해서만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가소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일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농촌 태양광인데요. 농촌 태양광은 이제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든지 건물에 설치하시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전소 인근의 거주 요건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셔야 되고 1년 이상 거주하셔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심 태양광과 산업시설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라든지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산업시설은 산업단지 부지 내, 공장 부지 내에 이제 건축물이나 또는 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3월 말에 공고가 되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총 5,24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이제 31일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년 2월에서 3월경에 공고가 되므로 매년 이것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참여 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민주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린 뉴딜 사업에서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주주 프로젝트라는 거는 대규모 설비, 태양광은 500kW 이상, 그리고 풍력은 3MW 이상 설비에 대해서 주민이 투자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은 이제 공급 인증서에 가중치를 드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발전소 인근의 주민 투자금이 자기 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이면 공급 인증서에 0.2의 가중치를 더해주고 있고요. 이게 자기 자본의 10%나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면 0.1의 가중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자금 지원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마을의 주민 투자금이
나가는 그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자금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민참여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자금에 대한 목적은 이제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시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해서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투자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원 대상을 보시면 그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그 발전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채권이나 펀드를 통해서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원 조건인데요. 아까 보셨던 금융지원 사업과 동일한 어떤 스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 한도액은 200억 원 이내가 되겠고요. 가장 그 차별점이 이제 대출 기간입니다. 그래서 2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굉장히 다른 금융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1.75%랑 75%로 같고요. 총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건의 한도는 그 발전 사업자 자기 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 4% 이하 금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아까 RPS 제도 그 중에 주민 참여형 설비의 조건을 만족하여야지만 저희의 지원 조건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 이제 주민참여 자금은 공고도 이미 아까 금융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공고가 되어 있고요. 총 지원 예산은 370억 원 규모이고 신청 기간 또한 3월 31일부터 지금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지원 사업이나 주민참여 자금은 저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에 이제 들어오시면 금융지원 신청이 가능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이창훈 사무국장님이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이창훈입니다. 지금부터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참가 자격 및 선정 절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AMI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개시별 요금제 DR 등과 연계해서 소비 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에너지 분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기 및 시스템입니다. 기기 시스템은 스마트 미터, 그리고 통신 설비, 서버 시스템, 에너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요. 주요 기능은 전력 정보 제공, 전력 수요 관리, 그리고 분산 자원과 연계한 신에너지 서비스, 통신 등 이종 산업 간 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서비스 개념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진행될 계획이고요. 특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38.5만 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민간 경상 보조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총 예산은 약 3,525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97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전담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기금사업단, 그리고 주관 기관은 저희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정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요 내용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미터, 통신 설비, 서버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그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바로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고 통신 설비 그리고 AMI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다양한 에너지 정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책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전력기금 사업단 전담 기관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AMI 설치 및 시스템 설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행기관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사업 시행 및 교조원 교부를 산업부에서 실시하고 저희 주관기관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서 적성성 검토 및 시행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수용과 모집 및 AMI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 집행 및 사업비 정산을 거쳐서 최대 10년 이상까지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특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비 규모나 물량이 최대한 많이 증가한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대략 40만 원을 대상으로 구축 물량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8.5만 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지원 규모도 976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도 전력 사용량 절감률 3%로 높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8.5만 원을 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세대와 한전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 중에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바로 선정된 시행기관이 별도의 모집 활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도 포함해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에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미터의 필수 요구 기능을 충족해야 됩니다. 특히 선택 요구 기능으로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KCMVP 검증필 모델을 사용하여 기기에 대한 상호 인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MI 모뎀부터 서버 시스템까지는 원칙적으로 DLMS 코센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하며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누락 데이터 재수집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제시하고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검침 주기입니다. 15분 간격으로 검침하여 15분 이내 서버 시스템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특히 국민대알 즉 에너지 쉼표 참여 구역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분 간격으로 5분 이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검침 주기 및 통신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입니다. 특히 AMI 기기를 통해서 전력 사용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검침 서버에서 스마트 미터 또는 모뎀까지 엔드-투-엔드 보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은 최초 사업 제한 시에 제한 물량의 5% 이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목표 제한된 물량은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 모집해서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 관리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는 여러 세대들이 특히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고객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현재의 누진제뿐만 아니라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 등 향후 도입되는 신규 전기 요금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적정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종 네트워크 설정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해서 AMI 시스템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AMI를 설치해서 완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 또는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수요 관리, 소규모 전력 거래, 융합 서비스 등 현재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 모델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입된 데이터는 저희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사업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빅데이터 개방 공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량적 성과 목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관리와 관련된 책임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및 검사나 소유권도 원칙적으로 개별 세대에 기속이 되지만 계약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특히 중요한데요. AMI 시스템은 준공일로부터 스마트 미터의 검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입니다. 대략 10년에서 13년까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자격의 선정 절차입니다. 참가 자격은 컨소시엄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민간 기업은 영리기관인 경우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해야 됩니다. 참가 제한 사항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절차는 한 개 컨소시엄 유효한 제한으로 성립이 되고요. 종합점수 최고 득점 순으로 컨소시엄을 우수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확정하는 절차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로는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 에너지운영팀 최일진 팀장님이 수소 충전소 구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발표드릴 한국도로공사 최일진 팀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계획 구축 현황 추진 내용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 탄소 중립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차 보급 확대로 수도 충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수도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 498억 원으로 22년까지 고속도로 내 협약 체결 기준 수도 충전소를 60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은 총 14기의 신규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받은 구축비 외 부지, 인허가,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고속도로에서의 수소 충전소는 총 37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수소 전문 기업인 하이넷을 통해서 현재 11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일평균 충전 대수는 충전소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춘천 휴게소의 경우 일평균 48대의 충전 서비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7기 가운데 운영 중인 11기를 제외하고 26기에 대한 준공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7기, 내년도 7기, 23년 2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수소차 보급 현황이나 노선별 형평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균형 배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이상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휴게소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은 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지자체 협업 방식과 민간 자유 제한 방식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지자체 협업 방식은 다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자유 제한 방식은 사업비를 도공과 민간 사업자가 각각 15억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지는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정하겠지만 제안서 제출 전에 대상지가 가능한지 저희 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협업 방식과 관련해서 각 주체별로 업무 분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 대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 참여 희망을 제출하면은 이에 따른 사업비를 5억 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휴게소에서 충전소가 구축되는 만큼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협조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외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설치된 이후 충전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민간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외에 저희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휴게소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운영 효율화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까지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2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 단계를 거치면은 되겠으며, 현재 접수는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에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공모 결과 현재 3개 민간업체에서 4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제안서가 제출돼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기본 계획과 설계, 기술 검토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15개월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정보들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서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금융 지원 사업 및 주민 참여 자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국에너지공단 김지영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만 받으면 대출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추천서는 정책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이나 담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를 이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이창훈 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참여 방법 및 주요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자체에서 그 기업과 더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관내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AMI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그 공고를 통해 선정된 그 사업자하고 협의하셔서 그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최일진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차이점으로는 구축 지역과 구축비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부지로 한정이 된다는 점이고, 이와 관련해서 구축비 측면에서도 기당 정부 추 지원금이 12.5억 원으로 정액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제 환경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으며 정률 방식으로 50%의 최대 15억 원의 금액이 구축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세션 이만 마무리하겠고요. 아직 하지 못한 질의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의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이 남았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번째 세션 주제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에너지벤처팀 이재용 팀장님이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R&D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근무하는 이재용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업은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동사업하고 연관성이 높은 수행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관련된 현황, 다음으로 이제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동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요. 먼저 저희 사업 설명회와 또 연관성이 높은 그린 뉴딜과도 연관성이 높지만 저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혁신 기업 육성 또한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도 연관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너지 혁신 기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업부에서 작년도 9월에 2025년까지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6대 분야를 선정하고 에너지 혁신 기업을 2,000개에서 4,000개까지 발굴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6대 유망 분야를 태양광 O&M, 가상발전소, 풍력발전 지원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신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 사업에서도 6대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도 연말에 발표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도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 이제 10대 이행 과제 중에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이라는 과제 중에 혁신 벤처를 육성하는 과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동사업이 2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동사업은 에너지 혁신 기업이라는 추진 전략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그 조사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의 벤처 기업은 약 2,0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CT 분야 쪽에 있는 기업들이 양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래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기 쪽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ICT와 관련해서 신사업, 그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재무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에너지 벤처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체 벤처 대비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매출 1,000억 벤처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동사업을 통해서 매출 1,000억 예비 유니콘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을 통해서 과제 종료 후 2, 3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민간 투자 연계형 R&D입니다. 이 부분은 저 아래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2년 동안 10억 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술 사업화 R&D라는 점인데요. 기업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성능 시험, 인증 등 사업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L 단계, 이제 기술 성숙도의 단계가 5단계에서 8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 투자형 R&D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 기업은 신청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민간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을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년도부터 실시된 해당 사업은 20년도에 6개 과제가 이제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아쉽게도 신규 과제 공고가 마감이 돼서 5개 과제 지원을 예정에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대1 정도 수준이었고요. 따라서 22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규모는 최소 6개 과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 방식은 품목 지정형이고 그 품목들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ICT 융합 분야, 두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22년도 지원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사업에서는 에너지 ICT 융합과 에너지 소부장을 집중 지원할 예정에 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이었던 에너지 혁신 기업 지원 전략에 따라서 6대 분야 중에 5대 분야인 태양광, 그다음에 VPP 가상발전소, 뱀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발전, 전기차 배터리를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요 해당 분야는 ICT 접목이 용이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소부장인데요. 요 소부장 내에서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지원할 분야는 태양광, 풍력, ESS,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저희 각 분야별로 지원 과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과 제품군의 예시고요. 반드시 이 제품군의 예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군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기업분들,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제품군들, 기술군을 참고하셔서 향후 이제 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스마트 그린 산단팀 김성욱 과장님이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김성욱 과장입니다. 저는 그 스마트 그린 산단의 그린 뉴딜 주요 사업인 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입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그 제조업의 근간이며 그 중소기업이 지적돼 있고 지역 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산업단지가 그 조성된 지 20년이 대부분 지났고 그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인프라가 부족 노후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산업, 공간, 사람 3대 축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린 분야에 관련해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하고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 목적은 스마트 산단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등 ICT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 에너지 효율 관리 인프라를 집중 보급해서 그 저탄소 녹색 산단 구현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을 하는 게 목표고 총 사업 기간은 20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3년간 한 개 산단당 총 7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며 지금 현재 7개 산단에서 추진 중입니다. 창원, 반월시와 남동, 구미, 여수, 광주, 대구 이렇게 7개 산단 추진 중입니다. 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개념은 그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에너지 수요 공급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공장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를 확산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자급화를 지향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구현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를 통해 민간 기업 입주기업에 펨스를 보급하고 그 보급된 펨스를 기반으로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네트워크를 참여 유도를 하고 그 오프라인 에너지 협의체에서 에너지 절감 비즈니스 발굴 사업화 유도하는 이렇게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7개를 산업단지별로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입주기업은 앱 모바일 샘스에 접속해서 그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분석 예측을 통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기관, 에너지 전문기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 오프라인 협의체를 통해 그 에너지 절감 성과 공유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포럼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만으로는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공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없어도 그 시장 논리에서 지금 그 운영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의 자생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정부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성과는 그 7개 산단에서 추진된 사업 중에 그 반월시와 산단에서 진행된 사업 성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계측기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그 앱이나 이렇게 모바일 등을 통해서 업체에다 제공이 됩니다. 그럼 업체는 이제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고 고효율 설비, 뭐 전동기, 진동 센서 설치 등 다양한 에너지 관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유연한 접속 구조, 데이터 통합 체계, 보안 시스템 적용으로 그 산단 샘스 보급 확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년도에 30개 기업을 저희가 모집해서 수용가에
그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그 12종의 에너지 다소비 설비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에너지 다소비 설비 선정 및 효율화 모델을 개발하여 그 산단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반월시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 입주 기업이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3년 해도 70개 정도밖에 기업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참여 고려 기업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서 향후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만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도 김성욱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그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단지에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실증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림인데 그린 발전소를 통해서 여기서 그린 발전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 플랫폼을 통해 그 전력 거래를 하고 이제 아리백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하나의 그 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그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화 사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달성 목표는 에너지 자족 기반 실증, 아리백 관련 혁신 모델 발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거래 모델 및 제도적 기반이나 실증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고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창원 산단의 특징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 자립화 산단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으로는 그 현재 수소연료 전지와 부생수소 공급 설비 그리고 ESS가 통합 관제센터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계획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현재는 부생수소만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후에 그린수소 공급을 통해서 연료전지 운영 실증을 위한 수준의 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그 자급자족을 위해서 수소연료전지와 함께 태양광, 그다음에 ESS 등 그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모빌리티 발전소를 통해 실증을 위한 에너지 픽업 서비스 통합 플랫폼 및 충전소, 충방전 시설 시제품을 설계해서 소규모의 그 전력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소규모 전력 예측 기반 최적화 달성을 위한 기능 분석, 그 모델 예측 및 최적화 모델을 분석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고 그 개통 해석을 위한 프로세스 개통 모델 및 발전 예측을 위한 외부 정보 연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리백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해서 마켓 참여 투자자와 신재생 장비 설비 업체 매칭 및 분산 전원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구조를 적용해서 거래 보안 구조를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이 참여 기업들이 손쉽게 이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리백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 소형과 대상으로 에너지 종합 현황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사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지금 창원 산단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반월시와 산단하고 또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문준호 대리님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배출권관리처 문준호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개요, 지원 가능한 설비 목록,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의 개요입니다. 오십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의 감소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하여 감축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이며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설비는 수소보일러, 태양광 발전 등의 탄소 무배출 설비, 폐열 회수 설비, 연료전환, 전력 사용 시설 중 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설비가 해당되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가능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로는 설비 구입비, 공사비 등이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건물 공사비, 철거비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의 지원 예산은 135억 원입니다. 이 중 1차 선정 결과 67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남은 보조금에 대하여 추가 공고가 진행됩니다. 2차 공고는 잠시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비의 50% 내에서 사업장별로 연간 30억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조금 전체 금액을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이때 연간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 사업을 예로 들면 첫 해 30억 원, 차년도에 30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설비 목록입니다. 1번 탄소 무배출 설비는 탄소 중립이 가능한 설비로 사업평가 시 가점이 적용됩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보일러,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폐열 회수 설비,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설비, 탄소포지 및 이용 설비, 차압터빈 설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연료로의 전환 사업, 폐기물 전처리 장치, 인버터, 인버터 제어용 공기압축기, LED, 펌프 블로워 등의 고효율 기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 개선을 통한 감축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시된 목록 외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인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지원 예산은 67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나라 도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은 시스템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날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입니다. 7월 초까지 공고가 진행되고 이후 제출하신 사업 신청서 및 서류를 1차로 검토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단과 지원업체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착수보고 후 보조금 선급급 지원이 가능하며 준공 후 잔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3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다소비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세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R&D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재용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사업은 이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에 대한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에 벤처 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 전에 앞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 투자 연계형 R&D로 지원됨에 따라서 전년도 1월부터 이제 공고가 마감되는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을 민간에서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에 관련한 발표를 해주신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성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존 그 스마트 그린 산단 7개 산단에 대해서는 이미 수행 기간은 선정이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수용관은 매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리고 그 3개의 신규 산단이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 신규 3개 산단에 대해서 22년에 수행 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환경공단 문준호 대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한 업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배출권 거래법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 대상 업체 중에서 중소중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할당 대상 업체는 NGMS 홈페이지에 할당 대상 업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향후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다하지 못한 소중한 질의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사업 설명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린 뉴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 기관, 지방자치 그리고 국민 모두의 참여 속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녹화 영상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에너지정보소통센터를 통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